건강한 식사의 대표주자 감자. 하지만 평소처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감자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첫째, 검은 콩, 강낭콩과 같은 콩류입니다. 콩은 영양가가 높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감자와 함께 섭취할 때는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감자도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감자와 콩류 모두 섬유질이 많아 위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성되거나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자와 콩류를 동시에 섭취하는 대신 콩류는 따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에 활용하고 감자는 탄수화물 보충을 위한 식단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외에도 콩류를 요리할 때는 충분히 불려서 소화를 용이하게 하거나 소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감자를 조리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곡물로 감자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감자와 밀가루 모두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져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자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데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이는 당뇨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와 밀가루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함께 섭취할 경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체중 증가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 같은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가루 대신 통곡물이나 통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통곡물은 섬유질 함량이 높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감자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때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으며 감자를 튀기거나 가공하지 않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여 혈당 지수를 낮추고 건강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바나나입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신장이 칼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체내에서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 리듬에 영향을 주고 심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칼륨 섭취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칼륨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면 칼륨 과잉으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은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감자를 섭취할 때는 물에 끓이거나 물에 담가서 칼륨을 일부 제거한 후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칼륨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칼륨이 적게 함유된 사과, 배, 양상추와 같은 식품을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칼륨 섭취를 조절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게 되면 나를 비롯해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자는 뛰어난 맛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많은 혜택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다음은 감자가 지닌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으로 특히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서서히 소화되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원으로 매우 유용하며 운동 전후 식사나 활동이 많은 날에 감자를 섭취하면 체내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섬유질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를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감자 껍질에는 특히 많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껍질째 섭취하면 섬유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으로도 알려진 감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자를 적절히 조리해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자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특히 자색 감자와 같은 다양한 색깔의 감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욱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항염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마그네슘, 철, 인 등의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그네슘과 철은 뼈 형성과 강화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 섭취와 함께 감자를 적절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는 또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체중 관리에도 유용한데요.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 덕분에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C와 B6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비타민 B6는 염증을 줄여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감자는 또한 천연 미백제로 사용되어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에도 감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감자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감자의 탄수화물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감자가 이렇게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감자의 다양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금치입니다.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C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낮지만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철분은 혈액 생성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감자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또한 감자의 항산화 성분과 시금치에 포함된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부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제가 즐겨 먹는 섭취 방법으로는 시금치 감자국이 있는데요. 감자를 얇게 썰어 육수에 넣고 끓인 후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어 부드럽게 익히면 비타민C와 철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둘째,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성분과 유산균이 풍부해 감자의 건강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된 김치는 감자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조합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김치는 젖산균을 다량 생성하는데 이 유익한 박테리아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감자의 식이섬유와 김치의 유산균이 결합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한 김치에 들어있는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감자의 칼륨과 함께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자의 비타민 B6는 김치와 함께 섭취할 때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감자에 포함된 마그네슘, 철, 인 등의 미네랄과 결합할 때 뼈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감자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해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부에 포함된 칼슘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또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뼈 조직의 성장과 유지를 돕고 근육 재생에도 기여합니다. 이때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인데요. 칼슘은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을 조절하며 마그네슘은 이 과정을 보조해 근육의 이완과 안정을 돕습니다. 두부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뼈와 신경계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더 나아가 두부와 감자의 결합은 비타민 D 섭취가 충분할 경우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체내 칼슘 대사와 뼈의 재구성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감자에 포함된 인도 뼈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자와 두부의 영양소 상호작용은 특히 노인, 여성, 성장기 아동에게 유익한 조합입니다. 이처럼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음식들은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꾸준한 섭취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빛에 노출되면 솔라닌이 생성되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면 감자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감자를 보관할 때는 습기도 조절이 중요한데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감자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밀폐된 용기보다는 종이봉투나 신문지로 감자를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냉장 보관은 피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 감자의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7에서 10도씨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감자를 고를 때는 껍질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에 초록빛이 돌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감자는 피해야 합니다. 크기나 모양이 너무 불규칙하지 않고 고르게 생긴 감자가 좋은 품질이며 너무 크거나 작기보다는 중간 크기의 감자가 적당한데요. 감자를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고 무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러지거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감자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감자에 싹이 나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것은 품질이 떨어진 감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감자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감자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감자는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감자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저를 비롯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즐겁게 맛볼 수 있는 감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자의 기원은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 특히 현재의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약 7,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감자는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현지 원주민들은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 이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감자는 잉카 문명의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으며 그들의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고산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저장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감자를 말려서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해 긴 겨울 동안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말린 감자는 추뇨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감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동아시아로도 전파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본격적으로 감자가 재배되기 시작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사랑받는 식재료가 되었으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감자는 주식으로 사용되며 찌개, 볶음, 구이, 국 등에서 중요한 재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자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남아 있으며 그 기원과 역사적 여정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